자, 일단 선생님은 좀 나름대로 또 학생들 맞춤형으로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첨삭형으로 많이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데 수능뿐 아니라 내신도 그렇고 약수령 논술도 그렇고 선생님의 약수령 논술의 기본적인 수업의 기전은 좀 뭐라고 좀 생각합니까? 우선 텍스트부터 얘기한다면 일단 저희 이제 논술 교재가 학원에서 만든 연계 워크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 워크북은 EBS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하고 3, 6대 모의 문제와 가천대 기출문제 연계해서 만든 책입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아이들 논술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 특히 레벨 2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는 이제 좀 논술에서는 레벨 2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EBS 뭐 좀 변형을 해서 네. 선생님 나름대로 문제뱅크식으로 네. 뭐 예를 들어 개발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또 그동안 그게 효과를 많이 봐왔어요. 네, 가천대, 수원대가 제일 먼저 이제 약수령 논술하고 서경대가 작년도 도입을 했죠. 네. 그래서 올해가 이제 3, 6대가 도입을 하고 한시대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노하우를 좀 쌓고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면서 축적이 된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어보다는 뭐 수학의 어떤 결정력이 크잖아요. 국어는 뭐 저도 국어 지도합니다만은 결정적인 결정타로는 역시 수학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어에서 잘 따도 수학에서 일단 점수 까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합산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항목당 한 문제당 보통 10점 베이스로 가는데 자, 이제 이런 개념 문제를 좀 심화 응용하면서는 아무래도 수능의 기재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개념 문제부터 심화 응용까지 논술 형식으로 단계별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뭐 정리하는 계기도 되고 또 몰랐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수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의 성격이 묘하게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중간 미디엄 어떤 포지션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네. 과정도 너무 복잡하지 않고 네, 적정하게 일단 평면적이면서도 네. 입체감을 요하는데 네. 이게 뭐 킬러성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런 학습을 함으로써 수학의 역량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학교 1, 2학년 때 내신 일종의 주관식으로 이 풀이과정 서술형 그 수학 문제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수학 푸는 사람은 끄적끄적 하다가 답 찾는 경우가 많죠.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 풀었다고 본인은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의외로 또 감점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감점이 되는 부분이 어디서 감점이 되는지 또 네.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어딘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네네. 논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6대가 올해 이제 134명.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다면 적다고 하겠지만, 가천대가 올해 학과가 신설된 좋은 학과가 4개 좀 생기면서 964명, 올해 인원이 엄청 증가했어요. 한 4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뽑는데, 아무튼, 36대도 그 어떤 궤적 좋은 학과는 많기 때문에, 일단은 134명인데, 유의미한 학과, 좀, 뭐랄까, 추천할 만한 학과. 그 추천이라면 이상하네. 그죠? 일단은 간호학과겠죠. 네네네. 간호학과 그리고 또 요즘에 물리치료학과도 인기가 많고요. 네네. 유아교육학과 네네. 그리고 무슨 보건관리학과 그다음에 이과 쪽은 뭐 인공지능, 네네. 뭐 컴퓨터공학부 이런 거 인기 학과로 생각됩니다. 꽤 좀 선호도가 높은 네. 가천대처럼 그랬군요. 좋은 학과가 많이 있네요. 근데 간호학과 있는 그 약수령 논술 보는 대학이 가천대, 수원대, 그 다음에 또 하나 36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꽤 많이 유의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평가 방법은 역시 80분에 자 문제를 보는데 똑같이 문이과 공이 15문제죠. 네. 문항당 10점씩 가천대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네요. 노트 형식의 어떤 그 답안 작성을 하게끔 했고 국어는 역시 화법, 작문, 문학, 독서, 수학은 자 수학 원투인데 자, 평가 기준을 좀 학교에서 제시했단 말이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네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용어, 기호 이런 거 정확히 사용하셔야 되고 네네. 혹시라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서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2개가 나왔으면 네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논술 문제에서. 네네. 그러면 그 답안이 왜 정확한 답이 될 수 없는지 네네. 그 이유를 서술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이유를 서술하지 않았을 때는 또 감점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어떤 로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36대학교 아까 U2학에 가천대하고 36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일단은 뭐 논술은 70%, 가천대가 80%죠. 네. 올해 애들했습니다. 36대가 이제 내신이 30%.
그다음에 이제 한 과목 어때요? 저 3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만은.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신이 30%고 논술이 70%니까 저 그럼 내신 좀 약한 애들은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있죠. 학교별로고 저 석차 등급을 좀 배점을 정하는 기준이 36대가 공지를 했는데 요거 간단히 한번 좀 숙지를 해 주시죠. 사실은 내신 30% 논술 70%라고 되어 있어서 네네. 아이들이 교과 내신이 30%나 들어가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크게 점수 차가 네네네. 없습니다. 1.5점 차이. 쉽게 말해서 논술 한 문제 가지고 뒤집었다 엎었다 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거의 논술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신 등급별 점수폭이 5등급까지는 거의 없고요. 네. 뭐 이제 6등급까지 한 3점 차, 그 네. 이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보통 뭐 4등급에서 6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네. 논술 시험에 지금 원서를 쓰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수강생 중에 합격생 중에도 6등급 네. 수험생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평균 보니까 간호학과 쪽으로는 상위권 학과는 2등급, 3등급이 그렇죠. 많았고요. 맞아요. 거의 보면 4, 5등급이 많았죠. 네, 4, 5등급이 네, 주류를 네. 이루고 예. 인기학과는 2등급, 3등급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한 문항 가지고도 커버를 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논술의 맥락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내신이 안 좋아, 수능 모의고사가 안 좋아, 그죠? 네. 그 중압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약수능 논술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네. 본인 내신이 조금 낮다고 네. 뭐 좌절하지 마시고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수험생은 이제 검시 성적이 아니고 이제 논술고사 평가된 성적을 가지고 비교 내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검시 출신자도 과감하게 네. 지원해서 도전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저가 80분을 본다는 거, 문항당 10점이라는 거, 15문항 나오고 돼 있고, 인문계열은 아까 이제 뭐 학과를 봤습니다만은, 자, 유어 경영학과 이런 인문 쪽이고 자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나머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모의 문제 크게 4개를 공지를 했어요. 네. 일단 문이과 공통이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문항은 뭐 좀 뭐랄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보니까 이제 공지하기를 EBS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에 20쪽에 35쪽에 나오는 버전이다 그랬습니다만은 선생님 익숙하시죠, 이 문제? 아, 그럼요. 네. 네, 논술 문제는 대부분 익숙한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네네. 지금 1번 문항은 지수 부등식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수 부등식이 합성함수 형태로 출제되어서 네네. 이 지수 부등식을 가지고 밑을 통일해서 부등식 정리하는 것까지가 4점, 네네. 그리고 지수를 비교해서 2차 부등식 만드는 과정이 2점이 배점이 되었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계산 과정이 각각 단계별 2점씩 뭐 배점이 되었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어떤 예시 답안이면서 이제 그 단계별로 네. 배점이 부여가 돼 10점 만점이니까요. 네. 지금 이 5단계로 지금 이렇게 좀 세그멘테이션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좀 수험생들이 네. 이 5그레이드 중에서 좀 누락을 시키거나 빠지기 좋은 파트가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험상. 경험상 처음에 지수 부등식에서 합성함수 형태로 자기가 그 부등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네. 본인은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은 알고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네.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 단계 정도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학생들이 실제로 보았고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논술 시험을 볼 때는 계산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데 네. 개념에서 내가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아는 거를 빠뜨리지 말고 다 그냥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답안지가 꼭 이 답안 하나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이거하고 똑같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풀건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중간 정리식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모의 문제는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것도 수학 1이군요. 네, 수학 1입니다. EBS 70쪽의 버전이다 그랬는데 네. 이 문제의 어떤 취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익숙한 문제네요. 네네. 아주 익숙한 문제고 시그마 문제인데. 네,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필요한 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가 5점이 배점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요 과정이 지금 문제의 접근 과정에서 5점이 배점되었고 나머지도 개선 과정인데 개선 과정은 대부분 2점이나 1점으로 채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그마 개선은 3점이 지금 배점되었어요. 요거는 시그마 계산 중에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요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마 요것 때문에 3점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난도의 느낌은 어때요?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중정도요. 중정도. 보통 수능 특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벨 1, 레벨 2 정도까지만 학습하시면 논술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다 푸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네 가지 어떤 단계의 어떤 과정이 딱 완벽하기 때문에 좋겠지만 또 대다수 학생들이 또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트라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네. 평가자, 채점자들에게 그 공감을 줘서 네. 점수를 득하는 게 좀 최상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도 이 수열해한 문제에서도 지금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서술을 안 하고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3점이 지금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차분하게 그다음에 빠뜨리지 말고 잘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항, 모의 문항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극한 문제죠. 함수과 계산인데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수학 2군요, 보니까. 네, 수학 2 함수의 극한에서 출제되었고요. 부정형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주고 함수 fx를 추론해서 함수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조건 1과 조건 2에서 함수 fx의 인수 찾는 문제가 각각 2점씩 4점이 배정되었고요. 이 fx를 다시 조건 1과 조건 2에 대입해서 미정계수 찾아서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요거는 이제 단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1점씩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미정계수 연립방정식으로 풀이하면 되니까 그것도 각각 1점씩 배점이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도 역시 접근 방법 처음에 fx의 인수 찾는 게 벌써 4점이 배정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 문항보다는 좀 과정이 많은 거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난이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딱 닥쳤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뭔가 좀 요것도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왔던 문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막 긴장하거나 떨지 말고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 아는 거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0분의 0의 꼴 극한값도 다 공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항, 이것도 수학 2군요.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어떤 성격이랄까, 넓이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정적분에 활용해서 출제되었습니다. 넓이 구하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아마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fx에 절대값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또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주어진 구간의 그래프를 완성하는 게 이미 5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까지만 그리면은 문제는 거의 푼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각 구간별 정적분 계산이 1점씩 배정돼서 총 10점 이렇게 지금 분배가 되어 있네요. 절대값에 나오면 우리가 뭐 좀 수학을 배울 때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꺾어도 0 이상으로 항상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절대값이 아마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도 이것도 굉장히 좀 단계가 많은데, 아무튼 3번, 4번 문항 보니까 조금 녹록지는 않구나. 그렇죠. 느낌상. 그래서 논술이 아주 쉽지는 않고요. 보통 준킬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쉽다. 하위권 아이들이 지원 많이 한다. 그렇다고 수학이 저절로 막 풀리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훈련 안 하면 점수 안 나오죠, 그죠? 네, 연습해야 되고요. 논술 시험도 제가 지금까지 쭉 몇 년도 이렇게 지도해 보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점차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진입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기왕에 선발하는 거 제대로 된, 그지? 아마 수학 능력을 가진 사람 선발하기 때문에 네 문항을 보니까 가천대 모의 문항 작년 기출 쭉 여기 보니까 속성상 거의 비슷하네요. 저하고 동색이죠. 같은 맥락을 비슷합니다. 가지고 있다.
이나저나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논술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진술, 그죠? 네. 수학처럼 논리적인 과목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인과가 명확해야 되니까. 네. 근데 역시 과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과정을 훈련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과 워크북 같은 거 활용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첨삭지도 아니겠어요? 아, 네. 제가 네. 학생 한 명 한 명 다 문제풀이 확인하고요. 예. 또 빠뜨린 부분 제가 다 첨삭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 보니까 첨삭지도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PT식으로 좀 그 뭐랄까 개요작으로 접근하는 걸 좀 약간 디베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역동성 있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금년도에 아무튼 저 처음 약수대학 논술을 아무튼 36대지만 혹시 그 가천대 기출을 냈던 모의 문제랄까 그런 성향들 간단하게만 보면은 요건 어떤 성격의 문제죠? 삼각함수. 네. 삼각함수를 예. 2차 방정식으로 예. 유도해서 근을 구하는 문제였네요. 이렇게 채점 기준을 설정하는 건 똑같군요. 36대나. 똑같습니다. 요거 쭉 한번 보시면서 이제 문항별로 간단하게만 터치 좀 해주시죠. 아, 네. 문제 2번부터요. 2번부터요. 예, 네. 예. 2번 문제는 미분에서 출제되었고요. 네, 네, 네. 주어진 3차 함수를 미분해서 네, 네, 네. 최대값, 최소값, 즉 극값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 결론적으로 저 가천대 문제가 36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천대 가천대 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투트랙, 쓰리트랙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여기 어느 경우로 봐도 약수론 논술은 어때요? 답의 과정마다 점수 배점이 돼 있다. 네. 최소한 해서 이 부분 점수를 주기 때문에 네.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성향일까요, 역시? 문제 3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네네. 예, 역시 이것도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공부하는 학생은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그래서 fx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최소한 그 답안은 이 정도 분량은 돼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물론 밑에 거 이제 분석을 기준을 좀 잡아놓은 거지만은 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성향일까요? 혹시? 네 번째 문제는 SN 수열의 합이 수학적 기납법의 형태로 출제되어서 네모넣기 문제로 출제되었네요. 네, 이것도 그야말로 서답형이군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과정형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답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건 조금 학생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예, 예. 이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구만요, 보니까. 네. 자, B형 같은 경우 문제 1번은. B형은 곱으로 연결된 함수의 연속성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연속성의 정의를 네. 확실히 알고 있느냐, 네. 이런 거를 묻는 문제였네요. 여러 스타일의 답안지를 보면은 학생들이 조금 수학이 자신 없는 수험생들이 좀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일단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함수의 연속성을 네. 묻는 문제면 네. 함수의 연속성의 정의를 일단 답안지 맨 위에다 서술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출발하면은 아마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막연하다 생각이 들면 일단 내가 아는 거의 정의를 맨 위에 적어놓고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렇죠. 프레임이죠. 네네. 그러면서 머릿속에다가 이 프레임 인지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않도록, 네. 네, 거기에 맞도록 서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학생들 수혜를 참 어려워합니다. 네, 수열이 어렵죠. 네. 수열이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네. 수능도 그렇고, 뭐 내신도 그렇고, 모의 문제도 그렇고요. 아우, 수열도 가다 보면 A8항, A9항, 먼저 9항, 항 숫자 틀리는 경우도 간혹 생기죠. 숫자가 틀릴 뿐만 아니라 계산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수열에서. 긴장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네. 그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수1, 2가 약간 믹싱이 된 그런 스타일로 보는데. 요거는 이제 수원, 네, 그렇습니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 만약에 논술 시험에서도 그래프가 필요하면 그냥 그리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프를 단 그래프 그릴 때 뭐 x축, y축, 제로 요 기본적인 내용을 표시하시고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서도 뭐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굳이 막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기준이 되는 점들을 찾아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봤던 그 문제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과거 기출됐던 가채대 문제만 해도 뭐 이렇게 서답형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쭉 가니 과정. 역시 이제 뭐 맥락은 똑같죠.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삼각함수 문제도 나왔고, 다양하게 수1, 2 범주니까. 네. 그 다음에 쭉 나왔고. 또 중요한 건 어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역시 말이죠. 36대학교는 가천대 맥락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가천대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봤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어때요? 좀 그 약수량 논술을 좀 그래도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7월 10일 날 보통 개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고3들 방학 끝나고. 근데 이제 재수생들도 아마 약수령 연수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상 그 가장 성공적인 약수령 사례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진짜 실력이 안 됐는데. 이제 학생마다 다 다른데 실력이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실력은 되는데 논술이 정말 안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은 한 달 정도 훈련하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만약에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도 이 레벨에 맞춰서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는 없죠. 기초부터.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논술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논술하고 있는 순간순간이 다 나의 밑바탕이 돼서 어떤 한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논술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정말 행복하죠. 네. 네. 자, 어찌됐든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36대 모의문항 4개도 오늘 공지한 거 보니까 후반부 3번, 4번,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네네. 이게 가천대학교 기출됐던 자연계 문제 중에 제일 끝 문제입니다만은, 네. 어때요? 좀 이 문제 보니까, 풀이 과정을 공지한 내용을 보니까 또 길어요. 이런 문제를 좀 공략하는 필살기, 어떤 게 좋을까요? 역시 이제 훈련인데 자꾸 해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요, 네. 약간 수능 킬러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아는 거에서 출발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서술해 나가다 보면 방향이 보이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공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쉬운 것만 또 연습해서는 늘지도 않고, 네. 또 하나 이제 수능 시험 전이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가 느껴지는 그런 문제도 좀 접근해 보면서 또 수능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수능의 그런 좀 지수를 올리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을 조금은 좀 그냥 원초적으로 중학교 과정 하는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약수령 논술 학습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선생님이 올해 일단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고 특히 36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좀 팁을 좀 드린다면, 아까 계속 반복이 됐지만 네. 한번 좀 의미 있는 어드바이스 한번 해주시죠 한번. 논술형 문제가 다 쉽거나 다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수능처럼 어려운 문제와 뭐 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한두 문제 같이 출제되기 때문에 수 1, 2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가장 기초부터 그래도 조금 아주 심한은 아니지만 중킬러 정도의 수준까지 올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뭐 문제집 한 10권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연습하시면 아마도 시험에서 뭐 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 진도는 안 나가잖아요. 수학. 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약수령 논술이든 수능이든 선생님한테 오시면 일단 수능 특강 그다음에 수능 완성 앞에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그렇죠.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단원별로요? 예. 단원별로 개념부터 그게 이제 올 수능과 올 모든 대학 입시 시험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그래서 필독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아마 저희 논술 문제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연계해서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개인마다 학생마다 약간 단원별로 좀 이렇게 적응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학생은 어떤 단원이 산과 감수가 약해. 그렇죠. 어떤 학생은 수열이 약해. 그죠? 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네. 지도를 한다. 자, 그런 얘기인데. 선생님, 올해 이제 본격적 입시 시작인데, 일단은 6월 평가가 끝나가지고 너무 킬러성 문제가 나와서 어려웠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뉴스타트의 마인드로 약수령 논술을 한번 접근하면은 소기의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무튼 올해 약수령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좀 배전의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고요. 올해도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오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도 국어 열심히 시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 우리 윤희 팀장님, 더불어 저는 이제 국어주단 노한기 원장인데요. 일단 대치동 본원, 서초 방배원, 아무튼 약수령 논술의 그야말로 어떻게 원조입니다. 원조로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일단은 6개 수식 카드를 약수령 논술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반 정도 3개 약수령 논술, 나머지 3개는 학생부 종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9월 달에 원서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말이죠. 원서내기 전에 미리 경험을 해두면은 자신있게 지원합니다. 근데 그냥 강남 따라 친구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내니까 우유 내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개털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면서 수능도 동시에 대비하는 그런 동력을 가져봅시다. 자, 선생님 오늘 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결과에 있도록 좀
거듭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힘차게 자,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도록 합시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